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유통물량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통물량 매매법. 자, 이게 뭐냐면요. 우선 이제 뉴스를 하나 볼게요. 요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해를 저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뉴스 하나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코데스 컴바인이라는 주가 폭등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아세요? 아시죠? 나는 코데스 컴바인을 매수했다. 1번.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요 사태는 알죠? 그죠? 되게 부러웠죠? 코데스 컴바인 갖고 있는 분들. 그죠? 그죠? 반응이 없네. 자, 여기 보면요. 그, 코데스 컴바인은, 여기 보시죠.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이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 보이세요? 0.6%죠. 그죠? 이 코데스 컴바인 사태가 뭐 누가 세력이 들어왔네 뭐 어쩌네 뭐 외국계 알고리즘 매매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그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경제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웠죠? 공급의 원리. 맞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죠? 그래서 이 유통 물량이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식, 0.6%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할 때, 매도 물량은 없잖아요. 아주 극도로 작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 그죠?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뛰는 거겠죠. 근데 이 유통 물량이 너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또 극도로 작잖아요. 극도로. 그죠? 극도로. 그러면, 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에 무슨 알고리즘, 누가 들어왔네,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이해했으면 다시 가서 자, 이제 되셨죠?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거죠. 자, 이게 엑셀이 말이 안 되네. 잠시만요. 이거 비교해야 되는데. 네, 되셨고.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됐습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 공모주 유통 물량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한 35개 정도 종목이 되거든요. 한 35개 정도 종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는 이런 종목이었어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뭐 딜리, 부스타, 이퓨처, 광일리츠, 경봉 이런 회사들, 나이스 DMB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럼 뭐냐? 이런 회사들이 뭐냐? 옆으로 가시면
공모가 기준 환산 금액과 시초가 기준 환산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규 상장주가 나오게 되면, 총 상장 주식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딜리를 한번 볼게요. 딜리 같은 경우에는 총 상장 주식이 587만 주죠. 587만 주죠. 근데 상장 초기에 이게 다 유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호예수가 걸리잖아요. 보호예수.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134만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장 초기 딜리의 시가총액은 총 상장 주식에다가 공모가를 곱하는 게 아니라 유통되는 물량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풀릴 동안은 이게 총인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공모가를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개념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 공모가 기준 환산금액 이건 뭐냐? 이 유통 가능 물량에다가요. 이 유통 가능 물량에다가 공모가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 공모가 여기 있죠? 8,000원. 딜리의 공모가 8,000원. 요거에서 요거를 곱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얼마예요? 107억. 맞죠? 107억. 그리고 공모가가 곱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시초가를 곱하는 게 이거예요. 시초가 기준 규모. 이거 얼마예요? 101억. 보이시죠? 101억. 네. 그래서 100억 사이즈, 이 100억 사이즈 정도면 공모주 유통 물량 분석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통 물량 규모가 100억 정도라고 하면 유통 물량이 극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초기에 100억밖에 없어요. 그냥 한번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유통 물량이 금액이 1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상장 초기에 이 주식이 좋건 싫던 일정한 사람들은 그냥 일정한 사람들은 이 금액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이 좋고 나쁘군 떠나서. 그죠? 근데 이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많을지 적을지 모르잖아요. 매수자가 많을지 적을지. 그죠? 매수자가 큰 손일지 작은 손일지 몰라요. 근데 이 유통 물량이 100억 사이즈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렇다라 그러면 이 매수자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코덱스 컴바인 보셨죠? 유통 물량이 작다, 100억 사이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슈팅이 나온다. 왜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공급이 작잖아요. 극도로 작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유통물량 매매법의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아셨죠? 기본 원리. 자, 그러면 정확히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시초가 기준이 중요한데요. 170억에서 180억 이하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170억에서 180억. 시초가 기준 유통 물량 규모가 조금 어렵죠? 어렵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된다 1번. 어렵죠?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근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한 번만 더, 알겠어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우니까.
자, 딜리 갖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딜리 갖고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딜리는 2011년도 1월 30일 날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공모가가 8,000원이었어요. 그죠? 공모가가 8,000원. 이게 상한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장 첫날. 그러면 이 딜리라는 게 왜 상장 첫날 상한가 나왔냐는 얘기예요. 조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딜리 같은 것들은 과거부터 항상 상한가 나올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죠. 맞죠? 이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제가 여기다 다 정리해 놓은 거죠. 맞죠? 35개 종목이죠, 총. 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 방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이런 통계 확률을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자료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유통 물량 매매법을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죠? 예.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눈치를 챘어요. 자꾸 USB에서 그게 뭔가 해봤는데, 이제 저도 알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다 넣어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 눈치챘어요. 예, 다 드릴 거예요. 이게 뭐, 이거 다,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는 거를 정리한 것 뿐인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드릴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얘가 상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유통 물량에서 찾은 거죠. 유통 물량. 해봤는데, 이 딜리라는 업체가 총 상장 주식이 587만 주였는데, 대다수가 보호회수가 걸리더라. 근데 총 유통되는 물량은 134만 주밖에 안 되더라. 근데 이 유통 물량, 가능 물량을 공모가를 곱해버리면, 그죠? 이렇게 현재 시총이 되는 거잖아요. 보호회수 되는 거는 그 현재 매매가 안 되니까 그냥 시총에서 제해버리면 시총이 솔직히 말해서 현재 시총이 107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공모가 기준으로. 맞아요? 그죠? 근데 공모가는 공모가일 뿐 처음에 시작하는 시초가가 중요하잖아요. 시초가 기준으로 예시총은 101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억짜리 시총 회사예요. 근데 상장 초기에는 이게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얘가 얼마 전에 뭐 상장한 보통 레이언스 1,400억이었잖아요. 유통 규모가. 기억하세요? 예. 레이언스 1,400억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00억은 이 유통 물량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극도로 작다면 이게 50억짜리도 있어요. 100억 이하는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억 사이즈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유통 물량 규모가 100억밖에 안 되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일시적으로. 네. 이해 가세요? 이게 코덱스 컴바인 사례처럼, 그죠? 이게 유통 물량 매매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기준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공모가 기준 금액 규모와 시초가 기준 규모, 그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데이터들을 쫙 봤겠죠. 그래서 성공 확률도 쫙 봤겠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환산 규모를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시초가 기준으로, 그죠? 170억에서 180억 사이즈 규모라는 거죠. 이 이하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 이하인 종목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자, 여기 보면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제가 유통 물량 규모가 여기 있죠. 100억,
9억, 215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 노란색이 뭐냐면 유통 물량 규모가 작은 것들만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해당이 되는 것만. 그리고 여기다 제가 170억에서 180억 사이즈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목만 넣어놓는 건데 과연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어땠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총 35개 종목이었거든요. 35개 종목이었는데 수익률을 봤더니 5년간 2011년도부터 15년 동안 5년간이죠. 5년간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158%였고요. 그러니까 더블이 넘었죠. 더블이 넘었죠. 그 다음에 시초가 기준으로는 이게 72%였다는 거죠.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일반 공모주하고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종목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월등히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 종목들이만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종목들은 딱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해서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통 물량 규모가 100억 사이즈로 작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특히 시초가 기준 환산 금액이 170억과 180억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매매 방법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매매 방법이냐면요. 두 가지 매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공모가 매수법은 평균 수익률이 10%, 그죠? 플러스 매수법은 15%.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 5일 안에 목표로 하는 그런 매매 방법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급 매수법은 한 달에서 두 달 보유하고 한 30% 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통 물량 매매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수법이. 요거는 첫 번째 매수법은 30%예요. 30%. 예. 그 방법 이름이 뭐냐면 유통 물량 시초가 매수법입니다. 유통 물량 시초가 매수법. 자,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맞습니까? 특히 개인들은 손절을 못합니다. 잘. 맞습니까? 맞죠? 예, 저같이 전문 투자자들은 손절을 잘합니다. 기관 펀드, 이런 펀드 매니저는 손절을 잘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잘 못합니다. 맞죠? 상장 첫날 사가지고 손절을 못하면 아주 낭패를 봅니다. 낭패. 그죠? 그래서 상장 첫날 시초가로 사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맞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공 확률이 70%가 넘으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모가 매수법은 성공 확률이 작년 기준으로 90%가 넘었고요. 플러스 매수법도 한 70%가 넘었고요. 수급 매수법도 성공 확률이 90%가 넘었던 그런 매매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유통 물량 시초가 매수법은요,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이 작은 주식을 시초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시초가에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죠. 그죠? 근데 왜 시초가 매수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확률이. 자, 시초가로 매수할 때는 1분봉을 보고 양봉일 때 진입해야 되죠. 그죠? 음봉일 때는 진입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유통 물량 시초가 매수법은 1분봉을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왜냐면 1분 만에 플러스 10%가 들어가서 정적 VI로 그냥 가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적 VI 다 아세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조금씩. 아세요? 오케이. 예, 다 아시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몰라요?
10%가 변하게 되면, 급변하게 되면 10% 있잖아요. 주가가 10%가 급변하게 되면 2분간 쉬어요. 네. 매매 정지돼요. 그리고 호가를 다시 받아서 다시 시작해요, 주식이. 그죠? 이게 정적 VI예요. 신규 상장주는 정적 VI가 많이 나와요. 아셨죠? 예, 섞기가는 다른 거예요. 정적 VI. 자, 그러면 보세요. 상한가에 가려면 정적 VI가 몇 번 나올까요? 총. 매매 정지가 몇 번 될까요? 두 번이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되고, 또 20% 되면 한 번 되겠죠. 정지되겠죠. 2분간.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겠죠. 두 번. 그죠? 그죠? 세 번이에요, 세 번. 왜냐하면 처음에, 예, 맞아요. 세 번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정적 VI 들어가서 매매, 호가 2분간 접수하고 그리고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 정도 이렇게 거쳐서, 예, 된대요. 2분 정지돼요, 2분. 예. 아셨죠? 2분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매매 방법은, 그래서 위험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든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성공 확률이 몇 프로가 넘으니까 하겠어요? 74%, 70%가 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70%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통 물량 매매 시초가 매수법은 우선 여기 보시면 시초가 기준 환산 금액이 170억에서 180억, 그러니까 180억 이하인 종목만 해당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시초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초가가 60% 이상 떠서 시작하는 종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초가가 50%까지만 떠서 시작하는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시초가가 60%, 70%, 80% 더블 시초가로 시작을 하면 위험해요. 많이 떠서 시작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초가 기준 유통 물량 규모가 170억에서 180억 이하인 종목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요, 시초가가 최소 60% 이상 떠서 시작되는 종목은 해당이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작은 것 중에서 시초가가 최소한 50%, 5자까지 떠서 시작하는 건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런 종목이 최근 5년 동안 있었겠죠. 그죠? 여기 쫙 있잖아요. 그죠?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딜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101억이잖아요. 101억. 근데 해당되죠? 180억 이하고 시초가 한번 보세요. 해당되죠? 시초가가 높게 떠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작년 6월 기준으로 상한가 제도가 확대가 됐잖아요. 제한폭이. 그죠? 그래서 상한가가 지금 30%란 말이죠. 이때는 15%예요. 이때는 상한가가 나오면 다음날 상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매 방법은 상한가는 홀딩이지만 지금 매매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은 상한가에 무조건 매도. 아시겠죠? 여하튼지 과거 자료니까요. 이렇게 부스타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작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온 거죠. 이퓨처는 왜 안 돼요? 이퓨처는 더블 시초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배제예요. 제가 이게 60% 이상 넘는 거는 다 배제하자고 그랬잖아요. 왜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저는 70% 이상 성공 확률인 매매 상황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죠? 아시겠죠? 자, 이거를 쫙 해보면요. 쫙 해보면, 이런 식으로 쫙 해봤더니 이 노란색이거든요? 이 노란색이었는데, 이게 총 19종목이에요. 이 노란색이. 총 19종목 중에서, 성공을 몇 번 했을까요? 실패도 했겠죠. 그죠? 성공을 총 14번 했다는 얘기죠. 이거 뭐 다 상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상한가죠, 다 상한가. 그죠? 물론 이제 하한가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총 19종목 중에서 14종목을 성공했으니까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예요? 74%네요. 맞죠? 그러면 74%는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것도 상한가인데? 재료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유통물량 매매법이에요. 뭐 실적 재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유통물량이 작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자세하게 볼게요. 그죠? 작년에. 과연 과거에 4년 동안 이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15년도는 상한가가 확대가 됐잖아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그래프 보면서. 로지스스, 타이거일렉, 리드, 보광산업, 한국맥날티, SY 패널, 코디엠, 둘넷, 여섯, 7개 종목이 유통물량 매매법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첫 번째 제가 이제 시초가 매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초가 매수법. 시초가 매수법은 조금 리스크해요.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법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로지스스 한번 보자고요. 로지스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시초가 기준 금액이 얼마죠? 시총 규모가 134억이죠. 그럼 해당되죠? 다 해당됩니다. 90억, 144억, 158억. 그죠? 190억이죠, 요거는. 그죠? 180억 이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모가 기준으로 95억이잖아요. 요거는 매매법이 좀 틀린 건데요.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이제 해당이 다 100억, 180억 이렇게 이하죠. 그러니까 해당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시초가 매수법이 되는지. 로지스스예요. 로지스스. 로지스스는 공모가가 얼마죠? 2,500원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얼마에 시작을 했죠? 67% 떠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시초가 매수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거 적용할 수 있나요? 없죠? 네, 맞아요. 없어요. 상한가는 나왔지만 우리는 성공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초가에 버려요. 그죠? 가든지 말든지. 그죠? 두 번째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 방법이 또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얘는 시초가 매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버려요. 아쉽다. 그지만 또 조금 이따 보자. 또 빠이. 그냥 냅둬요. 자, 두 번째 타이거 일렉이었어요. 타이거 일렉. 해당됐죠? 아까 확인했죠? 자, 얼마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5% 시작했죠? 자, 유통 물량 규모가 극도로 작지 않은 종목이 공모가 하회 출발을 하면 위험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공모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모가 하회 종목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은 유통 물량 매매법은 더 좋아요. 왜요? 100억이 안 되니까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게 시작하면 낮게 시작할수록. 왜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극도로 적어요. 매수자는 일정이에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상한가 나왔네요. 맞죠?
타이거 일렉은 얼마짜리였냐면 90억짜리였어요. 90억. 네, 100억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상당히 적은 종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상한가가 나온 거고요. 자, 매매 방법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상한가 걸어 놓으시면 돼요. 네. 다음날 상한가 가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매매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해봤더니 예전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상한가 한 번 갖고 무너졌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30%만 먹자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0%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드라는 종목인데요. 다 성공하지는 않겠죠? 자, 리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였고요. 높게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볼만 했죠? 했죠? 그죠? 아쉽게 손절이 나왔네요. 손절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매매 방법으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30%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은 한 10%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적 VI 들어갔을 때 반대로. 그죠? 그때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손절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먹을 때는 저희가 30% 먹는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70%다. 그러면 이 확률이 맞다라고 그러면 수익이 나겠죠. 맞죠? 손실은 조금 적게, 이익은 크게. 그러니까 매매하면 수익이 나겠죠. 이 매매 방법으로. 성공 확률 70%가 맞다면. 맞죠? 자, 리드는 손절이 나왔습니다.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리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손절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보강산업이라는 거예요.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죠? 그죠? 자, 보강산업은요, 158억이었어요. 180억 이하죠? 미만이죠? 그럼 매매 가능하죠? 시초가 기준으로. 그럼 보강산업 시초가에 사는 거죠? 네, 시초가에 사는 거예요. 53%죠? 괜찮죠? 50%까지. 60% 넘으면 안 되고요. 자, 3%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보강산업은 30% 상한가 바로 갔어요. 정적 VI 거쳐서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시냐면 30% 매수 시초가에 매수하면 무조건 30%의 상한가에 매도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성공했죠? 30%에 매도한 거예요.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맥널티예요. 한국 맥널티도 공모가 기준으로는 100억이 안 되는 거였어요. 시초가는 근데 너무 높게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시초가 이렇게 높게 시작한 거는 더블 시초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죠? 그죠? 시초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정말 안 돼요. 왜 안 돼요? 60%가 넘었으니까. 그죠?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계속 가면 너는 나하고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공모주는 계속 나온다. 안녕? 그러면 돼요. 다만 한국 맥널티가 다시 공모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근처로 어떻게 할까요?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두 번째 매매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맥널티는 안 되고요. 자, SY 패널이에요. SY 패널. 오늘 많이 올랐죠? 10%. 자, SY 패널이 규모가 123억짜리죠. 자, 해당되죠? 얼마에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6% 시작했죠. 자,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저희가 레이언스 상장했죠? 레이언스. 근데 레이언스 상장 초기 호가를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90%, 공모가의 90%가 파란색으로 호가가 잠깐 보였었어요. 맞아요? 그럼 개인들 무섭죠?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매수 잔량이 안 보여요. 엄청 무섭죠?
만약에요, 유통 물량이 이렇게 극도로 작은 종목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서 하한가 갈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극도로 작은, 공급이 작은 종목만 제가 소팅해 놓은 거죠. 그죠?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100억밖에 안 돼요. 100억밖에 안 돼요. 매수하는 사람은 상장 첫날 일정하거든요. 그럼 서로 막 팍팍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아시겠죠? SY 패널은 상장 한 10분 전, 5분 전까지도 그 현상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유통 물량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받아쳐서 올리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해당이 되죠? 겁내실 필요가 없죠?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죠. 상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가든지 말든지 쭉 갔지만 얘는 매도. 그죠? 30%만 먹는다. 이메일 방법. 또 성공했죠? 자, 코디엠이라는 종목이에요.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역시 79억이에요. 아, 좀 작지 않나요? 79억이? 그죠? 이렇게 그 금액이 작으면 올라가는 폭도 커요. 만약에요, 일반 종목이요, 이렇게 유통 물량이 작다면 거래가 없겠죠. 맞아요? 거래가 없는 주식은 위험한 주식인가요? 예, 위험하죠? 거래가 없어요. 1년 동안 거래가 없어요. 그죠? 위험하죠? 매매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일반 주식. 안 돼요. 거래가 없는 주식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생하세요. 그죠? 근데 왜 신규 상장주는 거래 규모가 작은 거는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반대죠. 왜 그래요? 폭발하니까. 신규 상장 초기에는 거래량이 폭발합니까? 폭발하잖아요. 그동안 장외 주식으로 그렇게 거래가 안 됐던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매도하잖아요. 그죠?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맞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유통물량 규모가 작다고 생각해보세요. 폭발하는 원리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그 원리입니다. 코디엠은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 363% 나왔고요. 시초가 기준으로 190%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유통물량이라는 거죠. 유통물량 규모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59%예요. 60% 반올림하면 60%죠? 요거는 매수 들어갈 수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죠? 네. 이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종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초가 매수법으로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해보면 로지스는 상한가 나왔지만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타이거 일렉 상한가, 그죠? 그 다음에 리드는 손절은 얼마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사이. 요거 손절. 보강산업 30%, 그죠? 그러니까 요거 60%, 총 60%죠. 그러니까 여기서 10% 빼면 그래도 50%. 누적 수익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SOY 패널 또 성공. 그 누적 수익률이 총 몇 프로예요? 333, 90에서 10% 뺀다고 해도 80%잖아요. 80% 누적 수익률. 그죠? 75에서 80%잖아요. 맞아요? 성공확률 높죠? 성공확률 몇 프로요? 74%예요. 5년간 데이터. 성공확률 74%. 아셨죠? 이게 뭐다? 유통물량 시초가 매수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통물량 시초가 매수법은 시초가 기준 유통물량 규모가 180억 이하인 종목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초 가격이 어떻게 해요?
60% 넘는 종목은 해당이 안 된다. 60% 아래에서 시작되는 종목이 해당이 된다. 시초가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상한가 나오면 무조건 매도다. 아셨죠? 누적 수익률 80%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일반 주식을 매매하면 이게 성공 확률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성공 확률이 나와요. 왜요? 그 기업의 본질을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 특히 그 유통 물량, 그런 특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계산이 돼요. 아, 올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7년 매매했는데, 7년 데이터 이게 다 갖고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성공 확률이. 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이제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 방법, 두 번째 매매 방법이 이게 이제 그 대박인 거죠. 지금은 이제 하루 정도 해가지고 30%, 이거는 좀 위험해서 좀 꺼려 하시는 투자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위험하니까. 손절을 못 하니까. 근데, 안전하면서도 단기간에 더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이제 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이 로지스스 타이거일렉 리드 보강산업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도 좀 더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방법이 유통 물량 매매 방법 중에서 공모가 근처까지 또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대박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이제, 내일은 선거죠. 그러니까 선거니까 다 하시고, 예. 제가 선거 다음날 이제 그 매매 방법을, 두 번째 매매 방법을 해드리고요. 이 매매 방법은 목표 수익률이 얼마다? 70%, 80%, 90% 더블이다. 예.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 왜요? 많이 떨어진 다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공모가 매수법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하시면 좋아요. 이 시초가 매수법은 이게 많이 못 따라 하세요. 그죠? 손절주사 못 하시고 너무 빠르니까. 하지만 저는 70%가 넘으면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손절했어요. 근데 이제 반토막 손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억울해요. 암만 생각해봐도 억울해요. 이거를 복구를 하고 싶어요. 복구하고 정말 주식하기 싫어요. 근데 어떤 종목에 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냥 안 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같이 투자해요. 그죠? 1년, 2년 기다려요. 그것보다는 제가 다음 선거 끝나고 수요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말씀드리는 유통 물량 매매법 중에서, 예, 공모가 130% 매수법이거든요. 공모가 130%,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은 115%였거든요. 또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사례들 한번 그래프로 이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은 됐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은 좀 길어가지고요. 질문을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했는데 조금 궁금하신 거, 이해가 안 된다. 조쌤이 아까 질문 어떤 거 하셨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예. 닉스테크요. 제가 한번 위로 올려서 찾아봐야 되겠다. 닉스테크. 닉스테크 제가 찾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닉스테크 경우 코넥스에서 스펙 합병하여 오늘 코스닥이 상장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신규 상장 범위에 들어가나요? 닉스테크요? 저는 우선 요거 스펙 있잖아요. 스펙 합병 종목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스펙 합병 종목은 우선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됐죠? 네. 스펙은 해당이 안 된다.
네, 유통 물량. 아무래도 이게 스펙 통해서 이렇게 우회 상장,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은 이제 시총이 작죠. 특히 코넥스 종목들이 시총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 물량이 작죠. 근데, 코넥스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거래할 수 없을 정도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코넥스는. 예. 워낙 매매할 수 없을 정도로 작거든요. 그죠? 이거는 일단 해당이 안 됩니다. 아셨죠? 또 뭐 이해가 안 돼, 오늘 저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좋습니다. 뭐 종목도 좋고요.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아, 대박 기법을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안 들어오시잖아요. 대박 기법을 가장 나중에. 예. 예. 그래야지 또 자주 들어오시죠. 이게 3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애매해요, 시간대가. 이게 참 감사한데요. 이게 잠깐 들어오기 어려운 시간대잖아요. 3시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대박 기법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갖고 있는 매매 기법 중에 가장 대박 기법이에요.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 선거 끝나고, 목요일날, 레이언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요거 레이언스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레이언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연도별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이상한 걸 다 합니다. 이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 규칙을. 성공 확률이 70% 이상인 거를 이제 찾는 건데, 참,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자, 레이언스가 오늘 상장 둘째 날이죠. 맞죠? 상장 첫날 레이언스, 그래프로 다시 가봐서, 잠시만요. 보면서 설명해야겠네요. 레이언스. 어제 음봉이었죠.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었죠. 근데 제가, 이 음봉과 둘째 날 이게 양봉이랑 음봉이랑 그 상관계수를, 그러니까 확률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뭘 해봤냐면, 여기 엑셀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작년에 이게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상한가가 13번 나왔다라는 거고요. 하한가는 2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하한가는 되게 적게 나왔고 상한가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초가 매수 들어가고요. 손절을 마이너스 15% 정적 첫 번째 VI에서 해주고, 모든 종목에 선택을 해서 모든 종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대박 수익률이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 왜요?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예. 손실은 제한을 하니까 그래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해봤어요. 상장 첫날 작년 같은 경우에 상승한 종목이 26개 종목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31개 종목이었어요. 근데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오를 때는 조금 더 많이 오르더라. 하락 종목이 많긴 많았지만 상장 첫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둘째 날이거든요. 상장 둘째 날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른 종목이 몇 개예요? 37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20개 종목이에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근데 셋째 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레이언스는 오늘 확률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일은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자, 이게 그 개별 종목의 특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상장 초기 유사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유의미가 있어요. 계속 상장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의미가 없고요. 상장 첫날, 둘째 날, 요 정도, 셋째 날 정도까지는 의미 있는 성공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확률로 봤을 때는 이거 보세요.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 확률이 월등히 높죠. 내일은 어때요, 레이언스가?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레이언스 다시 가서요. 레이언스 한번 가볼게요. 레이언스 이제 그래프로 봐서. 자, 이렇게 봤는데, 레이언스가 오늘 좀 올랐죠. 레이언스 공모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25,000원이죠? 여기죠? 네, 25,000원이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가면 이렇게 부딪힐 확률이 높겠죠. 왜요? 공모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공모가 하회 종목은. 그쵸? 맨날 신규 상장주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확률을 내다 보니까, 이럴 확률보다는 이럴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유익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매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확률이 높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아직 수급은 안 봤는데요. 특별히 수급 이렇게 특징이 아니네요. 그죠? 기관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따라서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작년 통계로 봤을 때는 내일은 운봉이 날 확률이 더 높았죠. 한번 보자고요. 그냥 그 확률 통계가 맞는지. 틀릴 수도 있지만, 그죠? 아직 수급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아이센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센스처럼 상장 초기에 레이언스는 나쁜 종목은 아닌데요. 이렇게 유통 물량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럴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해드렸어요. 유통 물량 규모가 비슷한 규모였거든요. 아이센스. 아셨죠? 예, 그러면 다 되셨죠? 네. 아직 레이언스가 올라가려면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이 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올려봤자 어차피 여기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돌파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여기서 대량 산다.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유통물량 매매법 중에서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시초가에 매수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기준은 유통물량이 극도로 작은 시초가 기준으로 한 180억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 종목 중에서 60% 이상 떠서 시작하면 안 되고요. 60% 아래, 그러니까 최소한 50% 선까지 떠서 시작하는 종목만 해당이 되고요. 이런 종목을 시초가 상장 첫날 시초가에 매수를 했을 때 상한가 30%에 매도하는 매매 방법이다. 성공 확률은 74%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초가 매수법보다는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릴 게 대방 매매법이에요. 네, 그죠? 제일 마지막에 공개하려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꼭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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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내일 선거하시고 목요일날 3시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한 2시 반에 한 30분 일찍 들어오시면요. 개별 상담 가능합니다. 뭐 갖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뭐 고민도 좋습니다. 예, 제가 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미리 들어오시면 네, 상담 가능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